네, 저희가 작년 10월쯤인가요? 네. 신암행어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순천의 여러 노광규 시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또 선거가 다가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보도했던 내용과 유사하지 않고 좀 다르지만 결국은 노광규 시장의 육성으로 녹음된 녹취록이 지금 연거푸 지금 지난주에도 사실은 강 기자님 출연해서 보도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지금 매일이다시피 노광규 시장의 육성 녹취록이 지금 이 순천의 선거판을 홀칵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관련 보도를 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춘천 시민들이 노광규 시장의 그 22년 지선 때부터 이 4년 동안 떨쳐지지 않는 의혹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일명 순천만 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순천만 게이트의 그 시작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노광규 시장이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그러던 과정에 뭐 탈당, 복당 이걸 반복하면서 제명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2년 지선 때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순천시장이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보도에서도 상상을 못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선 당일날 본인은 뭐 대선 당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죠. 뭐 설득력이 없어요. 예. 윤석열이 오늘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 당시 또 네? 직책도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캠프에. 그래서 이재명이 꼬꾸라져가지고 예. 당이 그냥 분열 두 쪽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농담으로나 가능한 겁니까? 이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네. 더군다나 뭐 민주당 당적을 뭐 본인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특보단 단장이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그럼요. 후보에. 예. 네. 정책단장님 그렇죠. 뭐 그런 거였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말을 원래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인지 예. 원래 뭐 걸음체가 없는 분인지 의식이 정말 그렇게 된 건지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수부 검사로 있으면서 예. 참고인 자기 뭐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는. 네, 저희가 그렇죠. 처음 보도 그거로 시작됐잖아요. 후보 간 그 상호 토론에서도 부인을 못했어요, 본인이.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렇죠. 빠져나가긴 했죠. 부인할 수가 없죠. 본인 육성이 담긴 녹취록인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분은 조금 언행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조심하셔야 네. 되지만 이렇게 한 지자체 리더 자리에 있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될 건데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녹취록이 지금 매일같이 지금 터지고 있고 방송하는 오늘도 조금 전에 또 새로운 녹취록이라고 받았는데 준비가 안 돼서 그건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건 뭐 내일 다시 또 우리가 확인 취재해서 보도를 하죠. 예, 그것도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노광규 시장이 뭐 민주당에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서 제명이 됐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은 민주당 사람인데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나왔다. 아마 진보의 그 의식이 있을 거다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 노광규 시장이 22년 지선 때 무소속으로 순천시장이 되고 걸어온 그 행보를 보면 무소속이지만 이 사람은 찐 보수 국힘당 인사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먼저 그 녹취록을 듣기 앞서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순천의 가장 큰 행사, 국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 23년에 노광규 재임 시절에 있었습니다. 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예, 그때에도 이게 뭐 김건희 씨의 그 화보 촬영으로 그렇죠. 아주 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행사죠. 예,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뭐 반갑지는 않으시겠지만 기억을 한번. 예, 여기가 바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안에서 찍은 화보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순천 시민들은 이 사진도 싫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여러 의혹들이 지금 해결이 여태 안 됐어요.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의혹이 지금 계속 해소가 안 되는데 이게 당연히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박람회를 했으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굉장히 뭉뚱그려서 큰 덩어리로만 그 상세 내역을 알 수 없게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초 낙찰가가 약 92억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117억이면 25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럼 그 증액된 경위가 굉장히 불명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좀 집행 내역을 공개해라. 라고 하는데 어떤 그 총괄 요약표만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걸 지금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의혹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KBSN이라고 이 행사를 대행한 용역사예요. 이 용역사가 지정이 될 때도 의혹이 있었는데 지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입찰 업체별로 지출 내역을 좀 지금 아직까지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김건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한경화 씨 있죠. 네. 코바나 컨텐츠. 이 사람이 이 박람회의 그 공연 부분에 있어서 총 연출 감독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 한경화 씨가 걸어온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이런 위치에 있을 만한 프로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뭘 못한다라기보다도 이런 큰 국제 행사에 이 총 연출 감독을 맡을 만한 우리나라에 정말 내로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배척되고 이 사람이 있었어요. 네, 김건희 씨의 이제 위세, 당시 위세를 감안한다면 뭐 한경화 씨의 그 최고 경력은 코바나 콘텐츠 그렇죠. 직원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보수도 이제 한 8개월 채 못 되는데 8천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럼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씩 받은 건데 근무 요건도 처음에는 주 1회, 그러다가 주 2회, 뭐 많이 해봤자 주 3회. 예. 제가 어쨌든 이 한경화 씨 문제가 이제 나와서 그렇긴 한데 또 김건희 화보도 그렇고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이렇게 이제 그 김건희 씨하고 뭔가 굉장히 그 좀 그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이런 그 이 순천 그 시의 그 행보가 그 당시에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 어차피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따고 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도했었던 녹취를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애당초에 이분은 속마음은 윤석열의 당선을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출마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게 지금 다 들통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꼭지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 시민들은 이런 4가지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계속 적으로 요구를 지금 순천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보고 계신 요 기사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난 기사인데 코리아 위클리라는 이제 지역 신문에서 이렇게 숨겨졌던 비밀이 이제 드디어 열릴 것인가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순천시의 한 시민이 이렇게 계속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이 되는 그 수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순천시에서 공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를 계속 정보 공개 요청을 해요.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비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시민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요. 그런데 또 순천시청은 이에 대해서 정보 공개 그 심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이의 신청을 또 기각 결정을 하고요. 이거에 이 시민이 작년 10월에 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라라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요. 이 청구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제 한 꼭지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라. 그리고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그 결정문을 순천시 해당과에서 받는 그 송부가 된 날 있잖아요. 그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때부터 하루에 15만 원씩 강제 이행금을 이행하라. 간접 강제까지 인정이 됐네요.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래도 공개를 안 한다면 정말 뭐 감추고 싶은 거가 있다라고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시민이 순천시의 지속적인 비공개 때문에 간접 강제금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 취지는 아까 그 의혹 4가지이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고의적인 회피와 행정심판 결과까지 무시하는 이런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지연일수 하루당 15만 원의 강제 간접금 부과를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한 거죠. 저거 개인이 어떤 그 기관을 상대로 그 낸 간접 강제가 인용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인용이 됐어요. 그만큼 법원도 사실 좀 괘씸하게 본 거죠. 그렇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당연히 소상하게 공개를 해야지. 이거 지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지금 공개를 안 하는 분들 철퇴를 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천시장에게 정보 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 주문에 맞춰서 이 전남 행심위의 판단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117억의 집행 내역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국민의 행정감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부당하다. 그리고 한경화 감독의 영입 경위, 집행 내역 이런 것도 역시 이 총연출 감독 같은 경우는 단순 개인이 아니라 공적 업무의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건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 자꾸 순천시는 비공개 사유를 추상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는데 입증 책임에 대한 불이행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은 역시 위법 부당하다. 라는 이유, 판단의 요지로 인해서 공개하라라는 주문이 내렸고요. 그리고 이 간접 경제가 인용이 되면서 순천시는 하루에 15만 원의 강제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15일이 하루 15만 원의 그 강제 이행금 요게 부과되는 게 한 이틀 전쯤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구한 시민이 마지막 과정, 자기가 받아야 된 통장 이런 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글로 이제 입금이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순천시 해당 부서에서는 왜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왜 이거 행정소송으로 이의신청하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 결정은 이제 수용은 했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지금 정보 공개는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간접강제금 일일 15만 원 그 납부는 불가피한데 역시 불가피하죠. 간접강제 이행금도 역시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이제 월요일 내일 이제 제출을 마지막 서류를 제출을 한답니다. 그 통장 입금 통장 같은 거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순천시에서 15만 원씩 강제금이 입금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대체로 보면 뭐 전 최소한 선거 때까지는 버틸 것 같아요. 지금 4일 남았으니까 한 60만 원 정도 내고 계속 비공개. 저걸 공개하는 순간에 이제 그 노광규 시장과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 간에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천 시민들은 이제 그 특검, 김건희 특검에도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순천시 정원운용과 해당 부서에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그럼 이 간접 이행금 15만 원 이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야 됐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참 뭐 예상은 했지만 이 시민이 전화를 했을 때도 항상 출장 갔다 부재 중이다 전화를 돌리고 담당 공무원을 통화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저에게도 역시 이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잠깐 확인하시죠. 2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 차례 했는데 부분 공개, 비공개 뭐 이렇게 계속돼서 올해 26년 4월 30일에 간접 강제 결정을 받았다. 지금 그 담당자 지금 정원 현장 좀 나가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전화를 당겨받았거든요. 과장님은 안 계세요?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아니요, 과장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이번에 전남도 행심이 그 간접 강제 결정 간접강제 결정, 그 이행돼서 강제 이행금이 부과가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15만 원씩. 그게 아마 어젠가 그제부터 15만 원으로 이게 결정문에 써 있더라고요. 예, 이거 관련 문이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러시죠? 전화 왔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보도 예정이거든요. 일요일 날. 그래서 오늘 뭐 출장 나가셔도 이제 퇴근하시려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퇴근 뭐 하시기 전까지 좀 통화 좀 부탁드릴게요. 메모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이제 이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게 관공서에 적으니까 정보 공개를 하시면 되는데 왜 그 이행을 안 하시고 이 시민의 세금으로 15만 원씩 낼 저거로 계시는 건지 그런 부분 좀 문의 좀 메모 좀 해주세요.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전화를 회피하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뭐 메모를 남기고 했지만
콜백은 오지 않았고요. 예, 이어서 이제 노광규 시장의 이제 사적 모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거든요. 울산 예. 김두겸 금섬에. 금섬에 예. 노광규에게는 어떤 사 조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준 게 지금 700년의 꿈. 네. 제목도 금섬에도 좀 독특하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권세를 700년을 가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뭐 지금 명부에는 3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이제 집중해서 보도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지금 파란 네모칸 흐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작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땡씨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차용 땡씨. 차용 땡씨는 지난주에 그 강 기자님 취재 가셨을 때 그 노광규 캠프 에서도 인정을 했죠. 네, 네. 저분들이 지금 캠프에 지금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바에 따르면 이제 저분이 이제 그 재정 담당하는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재력 있는 분이죠. 네, 이 차용땡 씨가 노광규 캠프에서 재정 담당으로 알려져 있고 그 위쪽에 이 최종 땡 씨는 저랑 좀 이따 이제 통화도 하는데 이 캠프의 언론 담당자. 네. 예, 이분이 노광규의 이 사적 모임 시장의 사적 모임에도 주축이 되는 분 중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노광규 시장은 뭐 이 700년의 꿈이라는 모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예, 순천 네트워크스. 예, 순천 네트워크스. 뭐 언제 시작돼서 어떻게 뭐 하고 있다라는 거는 모르겠고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 명부, 그냥 명부입니다. 그래서 이 순천 네트워크스는 이 앞에 700년의 꿈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인원이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종이가 한정적이어서 저희가 요만큼만 보이고 이 중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운영위원회. 예, 이들 중에서 운영위원회라면 어떻게 더 주축이 되는 사람들로 모였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이 최종 땡 씨와 차용 땡 씨는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도 보면은 뭐 공동 대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밑에 사무국을 1분과에서 8분과로 운영하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이 노광규 시장의 사적 모임으로 알려진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에 어떤 현안 이권 사업들을 했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예요. 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곧이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의 사업 시행자로 정해지는 게 순천 에코그린이거든요. 이 자원순환센터가 총 사업비가 736억이나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사업이고요. 여기는 국비도 들어가고 민간 사업비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준공 이후에 운영이 되면서 자그마치 29년까지 15년간 여기서 독점 운영을 하는 예, 그래서 수익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18년 기사인데 보니까 18년이면은 이제 이 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이 준공되고 한 4년여 만에 이런 기사가 떠요. 폐기물 대란 운항.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적자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순천시의 폐기물이 처치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노광규의 사적 네트워크 거기에 주축이 되는 최 씨와 차 씨가 어떻게 연루가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뉴탐사 중간 광고 잠깐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순천 주암자원센터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지 그 경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09년에 그 순천 에코그린이라는 회사에서 순천시에 자기네가 이걸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요. 곧 이어서 공고가 나는데 그 최초 제안자였던 순천 에코그린이 아무래도 우대 점수를 2%를 받고 시작을 하면서 여기가 순천 에코그린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순리적으로 흘러갔네요. 그렇죠. 예, 이게 착공이 되고 14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서 운영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순천 주암센터의 그 시공사였던 순천 에코그린 주식회사의 지분 관계를 보면 그 네트워크 그 사적 모임에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예, 사실 울산 금섬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순천도 이런 것도 있더라라고 하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의혹스러워하는 부분이라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순천 에코그린 주식회사의 시공사별 그 지분을 보면 대성건설, 호성엔지니어링, 해동건설, 주강건설, 삼일건설, 대산종합건설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먼저 주목해서 볼 건 이제 대산종합건설이에요. 지분율로 하면 이제 뭐 다른 데보다는 좀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7%. 네. 그럼 이 대산종합건설이 주주들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차용땡 씨 지금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네. 있는 거. 그리고 이분은 뭐 그 재정 담당뿐만 아니라 뭐 최측근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는 분이죠. 그 무슨 집을 사는데도 7억이 그쪽에서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이분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사적 네트워크의 차용땡 씨와 같이 등장했던 최종땡 씨. 이 최종땡 씨가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 옆에 구린건설에 보면 최종땡 씨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의 이 뭐 바늘과 구린건설은 실처럼 계속 따라다니는군요. 두 분은. 그렇죠. 이 순천 에코그린의 직접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분이 7% 있는 대산종합건설의 주주인 차용땡 씨와 정종땡 씨가 그대로 그린건설의 주주인 거로 보았을 때 예, 그린건설도 연결이 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순천 에코그린의 지분을 12% 가진 해동건설. 예, 이 해동건설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의 해동건설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예, 본인들이 이제 해동 소식 이렇게 하면서 23년이에요. 그러니까 노광규 시장이 한참 운영할 때죠. 아주 신나서. 예, 그때 보면 이제 전라남도 순천시에 발주를 받습니다.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네. 공사 금액이 자그마치 29억 8,800. 예, 거기서 있죠. 해동건설 주식회사 단독. 이 회사가 이렇게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서서 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도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다면 노광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냐. 차용땡 씨는 그냥 네. 노광규 순천시장의 자금줄로만 알았는데 예. 또 이렇게 빨대를 또 네. 꽂고 계셨군요. 네, 예. 쪽쪽 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나온 그 차용땡 씨는 제가 작년 10월에 이 보도를 할 때 노광규의 순천 게이트, 순천만 게이트에 대해서 보도할 때도 한번 등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다시 있는데요. 어떻게 그때 등장을 했었느냐면요. 그때 같이 저희 이 순천 보도를 같이 했던 유홍철 기자님이 계셨어요. 네. 유홍철 기자님이 그때 이제 시사저널이었나요? 더 팩트. 예, 여기 더 팩트 기사인데 시사저널에 전라남도 동북권 무슨 국장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23년에 노광규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순천시장의 그 시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앞에 거 보면 이제 순천시의 그 폐기물 처리장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건 폐촉법을 위반한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던 기사였고 그 옆에 같은 경우는 노광규 순천시장이 그린 아일랜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원상복구 계획을 밝혔지만 거짓말 논란이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이 두 기사를 쓴 유홍철 기자님이 그 회사에서 갑자기 면직을 당해요. 네.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면직 처분 당하고 이틀 뒤에 지금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노광규의 최측근을 알려주신 차용땡 씨한테 폭행을 당하거든요. 그 폭행을 행사했던 분이 차 씨였군요. 예. 그래서 뭐 최측근이다, 뭐로 꽂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언행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 기사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기자 폭행한 노광규 순천시장 측근 벌금 150만 원. 예. 네. 노광규 시장은 검사로 있으면서 피의자 참고인 뺨을 때리고 노광규의 측근인 차 씨는 또 기자들 마음에 네. 불편한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또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 뭐 유유상종, 예. 초록은 동색, 예. 끼리끼리. 예, 이거 언론의 마땅한 기능이잖아요. 네. 그 어떤 그 지역 사회의 그 그렇죠. 리더를 계속 언론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그렇죠. 제대로 한 거예요. 의혹 보도를 한 건데. 지난주에 갔을 때 또 이 여전히 이 차 씨가 지금 그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광규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자를 폭행한 사람이 자신의 측근과 참모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폭행까지 한 사람을 지금 요번 캠프에서도 지금 중요 직책을 중요을 맡아서 하고 있는 맡기고 있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 지금 캠프에 가서 이제 강 기자님 확인을 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입니다. 최측근이 예, 노광규 네. 시장이 그 검사 시절에 뺨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측근을 뒀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터진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 이후에도 이번 주에 터진 노광규 육성 녹취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짧게 끊어서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짧게 끊어서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예, 첫 번째 노광규 시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최측근 차용땡 씨가 등장합니다. 차용땡 씨에게 돈을 줘서 이 선거 조직을 관리하게 했으며 차용땡 씨의 사업에 어떤 특혜도 주었다. 그래서 지금 노광규의 그 경선 이게 이제 시점은 안 나오고 있지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22년 지선 당시 네. 고즈음의 녹취로 보여요. 그때 경선에 통과하려고 자금을 총력에서 아주 돈을 엄청 투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녹음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아니요. 지금 내가 제일 고민이 이제 이라고 해야 되면 시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끌고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그 고민 하지 마라. 그걸 네가 왜 고민하냐고. 뭔 얘기냐면 조직을 일단 제대로 된 사람들을 꾸려주는 것까지는 너 고민하라 이 말이야. 그 비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놈아 앞으로 끌 걸 지가 왜 고민을 내가 이랬어 형님. 우리 다니라 우리 중에 누구한테 뒤져볼지도 모른다고 이게 모르는 근데 뭔 새끼야 그런 거에 고민해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형님 지금 어떠냐면은 요거는 차영과 얘들 세력들은 내가 n분의 1 세력으로 끌고 갈게 그냥.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그 애들한테 돈도 수만큼 줬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내가 사업을 못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차영과 아예 사업을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 애들은 달에 하나씩은 몇십억씩이니까. 그건 되지 못나. 그래서 이제 사업을 어렸다고 못했다고 어쩌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하면서 사실은 우리 하면서 5, 6년 고생했어요. 나 애들 알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때 그 경선을 준비하는 때가 우리가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경선만 통과하면 그때 되보니까 된다 그랬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영장 애들도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엄마가 꼼꼼하게 한 거예요. 이 앞전에. 네, 앞전에. 네. 역시 저게 경선은 민주당 경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민주당이 이 경선, 저 정청래 대표는 마치 이게 민주주의 꽃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경선 구조는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는 없는 거고 지금 근데 요 얘기에 따르면은 그 지난 앞선 경선이면 2018년도 22년 거 같아요. 2022년 거. 네, 이 노광규 시장이 걸어온 길을 쭉 보니까 2006년 때 이제 시장에 첫 당선이 되거든요. 네, 그 이후에 두 번째 시장 선거에서도 되는데 2년이 채 안 돼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내리 떨어져요. 그 야인 생활하다가 다시 22년에 시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선 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돈을 자금을 수혈해 준 사람이 이제 차용땡 씨 같아요. 네. 저 차용땡은 좀 오타인 것 같고. 네. 예, 차 씨가 저렇게 이제 경선 때 어마어마한 자금을 제공을 했고, 근데 그 뒤에 뭐 자기네는 뭐 마땅히 뭐 반대급을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자기가 그 뭐 다리 건설 이런 거에 충분히 네, 예, 충분히 혜택을 줬다. 보상을 네. 해줄 만큼 해줬다. 예, 그런 이런 거죠.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노광규 시장의 얘기를 듣는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제가 듣자니 그 강 기자님이 취재 갔을 때 무슨 골프장 가셨죠. 그렇죠. 거기에서 만난 주모 사장 네,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순천의 사업가, 네, 순천의 사업가 주모 씨였죠. 네, 골프 사업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 예.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2022년 그 대선 당일 네. 노광규 시장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대화를 주고받았던 맞아요. 바로 금고에 그분이구나. 예, 그 사람으로 알겨 있고, 예, 맞죠. 노광규의 그 오른팔이죠. 네. 예, 차용땡 씨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 담당이고, 예. 그래서 이 뭐 이런 녹취가 어떻게 그 사업가에서 어떻게 풀렸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들 의문이긴 한데, 이번 이제 선거 앞두고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과정에서 풀린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들어볼 노광규 시장의 육성 녹취는요.
어떤 그 공무원이 승진했다 그러면서 노광규 시장 그 아내한테 1억을 가져왔다. 아. 그런데 내가 그걸 안 받고 아내가 돌려보냈다. 근데 이 그 공무원 부부가 그 이후에 자기 캠프에 와가지고 너무 일을 너무 잘하더라. 뭐 1200명을 모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돈을 오히려 줬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거랑 이어지는 내용은 참 놀랍게도 이게 노광규가 이제 시장을 했잖아요, 4년간. 시장하면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대비하고 있다. 딱 얘네들 한 1000만 원만 딱 지워지면 일을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지 알겠지만 노광규 시장이 그 어투와 그 단지 사투리 쓰는 게 아니라 어투와 그 어휘가 굉장히 독특해요.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욕도 잘 섞었어요. 공무원을 이용한 이제 관건 선거를 뭐 너무나 당연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청래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관건 선거, 뭐 금권 선거.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노광규 시장이 바로 한 대표가 되고 있지 않나. 노광규는 뭐 무소속 후보니까 뭐 정청래 지도부하고는 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영상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형님 질 승진시켰다고 돈을 1억을 어디 들고 왔어요. 선거 때마다 부부가 너무나 열심히 해줘. 너무나 눈물 날 정도로. 우리 남편 나중에 선거 나면 좀 도와주시 했더니 근데 이번에는 내가 돈을 다 줬어요. 안 받으려고 그래. 아니야. 이건 형님 대신에 옛날에 데려왔던 사람 데려오지 마세요. 이건 안 된다. 그랬더니 2달 동안 해서 11개 본부를 꾸려왔습니다. 정확하게. 11개면은 1200명을 딱 해온 거예요. 그게 10,000명이다. 12,000명이야. 아니, 1200명이지. 양대 본부인데 총괄이 아니고 총괄이 아니고 본부로. 근데 그 중에 한 200명은 가라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1000명은 제대로 온 거예요. 1000명은 제대로 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정도 만들면 대단하다께.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고 20명 있으면 끝난다니까. 30명이 기본적으로 형님 총괄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300개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생각해봐. 퇴직 공무원들 몇 놈들하고 이번에 내가 시청 안에는 밖에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고 걔들 활동비 한 500만 원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딱 돈 주면 딱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대신에 꼼꼼한 여와 이렇게 딱 하니까 공무원들이 못 써. 야, 그러지 말고 일을 저기 하는 거 그런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저 상대방 저분도 역시 순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업가 제이 씨인가요? 네, 상대편은 다 제시로 알려져 뭔지 있어요. 모르지만 그 상대편 그 사업가한테는 저분이 다 털어놓고 뭔가 얘기할 만큼 굉장히 서로 신뢰를 했던 뭔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렇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경선을 이제 앞두고 일어난 일 같죠. 네. 그러니까 뭐 순천시 공무원 중에 한 명을 이제 승진을 시켜줬더니 그 승진 것에 고맙다고 이제 돈 1억 원을 들고 자기 부인을 찾아봤다는 거죠. 네. 근데 돈을 안 받았더니 돈 대신에
아주 헌신적으로 그 선거 이 조직을 캠프에서. 도와가지고 11개 본부에 이제 입당 원서 같은 걸 통해서 뭐 사람들 한 1,200명 정도를 모집해 왔다는 얘기겠죠. 엄청 많이 모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 모이면 10,000명, 30명 정도 모이면 30,000명. 그러면 뭐 선거는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을 활동비 한 500만 원 정도 주는 걸 예산을 잡았는데 한 2배를 해서 1,000만 원 정도 주고 시키면 아주 공무원들이 아주 꼼꼼하게 할 바를 잘한다. 정말 거의 아주 조직적이죠. 선거 아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천에서 보면은 이 노광규의 선거 조직, 노광규 시장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노광규 시장은 이뿐이 아닙니다. 공무원 집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까지. 이게 알려진 바로는 노광규의 수가 순천교회의 안수집사, 안수집사로 지금 알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뭐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그 악마하고도 영혼을 팔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개신교계에서는 이 신천지가 사이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수집사인 노광규가 선거를 위해서 신천지와 손을 잡았다. 그건 마치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했던 이재명 캠프에 몸담고 있으면서 윤석열 당선을 기원하고 있던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 노광규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낮에는 기독교인, 밤에는 신천지 교도. 내 표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면 악마도 손을 잡겠다. 이 내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300개 본부를 1차, 2차로 500개 본부, 700개 본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쪽에서 한 뭐 150개라고 했는데 150개는 못 할 것이고 100개 본부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지금 그 200 몇십 개 본부를 꾸릴 동안에 여기서는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지금 내가 형님 생각해봐. 여기 밖에 신천지 안에가 24개 본부야. 그게 진짜. 그거부터 시작해서 다 우선 거기하고 몇 개만 해도 100개 본부는 금방 되잖아요. 이거 되는데 신천지는 단점이 이거더만. 이것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명부를 못 줘. 그 비밀 때문에. 그러니까 믿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고 하는 수밖에.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 뭐. 그래서 내가 종명이나 애들한테 이거 회장이 이제 풀이 지금 나왔잖냐 이게. 그러면 우선 좀 뭐 이제 니네들이 거기다 의지하지만 내 동명들 10개 본부를 해놨다고 그러고 비용을 다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만나도 보고. 이렇게 신천지 조직도 선거 조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정황의 녹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 기사를 보면 저희가 아까 대화 속에 나왔던 노광규 시장의 멘트, 순천에 도움되면 악마도 손잡겠다. 이 악마도 손잡는 게 순천에 도움이 돼서일까 본인에게 이루어서일까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광규 그 순천시장의 이런 그 비행과 악행에 대한 이 순천 시민들의 이제 그 이제 이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광규 순천시장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그 결국 이렇게 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런 이 조직이 뒷받침이 돼서 그런 것 같은 걸로 보이네요. 공무원 조직도 동원하고 또 신천지 조직. 24개 본부, 한 개 본부에 100명에 24개 본부면 한 24,000명 되는 거잖아요.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 들어볼 노광규의 육성이 담긴 녹취는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노광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발이 넓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어떤 그 지역의 인사, 허모 씨. 가 어려움에 처해요.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지역의 지검장에게 이것 좀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결을 해줬다라는 것까지 노광규가 자랑스러운 얘기를 해요. 전광 말이 앞서는 찬스. 분이에요, 굉장히.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한테는 큰 손해의 장관이 돌아가시는 게 아주 큰 운명이었는데 내가 장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얘기인데 내가 죽음에서 한번 살려줬어 이제. 그렇지. 그 양반이 농민한테 걸려갖고 회사 내부가 걸려서 검찰에 고발해 놓고 죽어 이제. 근데 그때는 나도 시장하고 나와가지고 어떤 시청장이 지금 감사위원으로 가 있는 시청장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영화적으로 애로성이 있고 내가 큰형님 같은데 한번 도와주면 안 되겠어 했더니 복잡하더라고 이게. 지금 요걸 막 눈들이 많고 농민회가 있으니까 이 새끼가 인사발령 딱 나고 가기 전에 딱 결제해놓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나 처리하고 갑니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져서 했는데 문제는 이 씨발놈 제대신 때린 게 존만한 새끼가. 예. 네. 그래서 뭐 맨 뒤에 욕지거리는 지검장에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검장은 아니고 지청장. 네, 지청장에게 지청장. 한 얘기는 아니고 예, 뭐 별도로 이제 욕을 워낙에 잘하는 노광규의 단면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제 붙인 것 같고. 묘사가 보니까 그냥 저거는 실제로 본인이 그 정관 로비, 정관 찬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로비에 성공한 걸 그대로 자랑스럽게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안 해줄 농민- 것 같더니 나중에 자기가 발령 나서갈 때 처리하고 갑니다. 이렇게 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본인 둘 사이는 얼마나 끈끈한 유대가 있어서 처리하고 갔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또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리더로서 할 행동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좀 좋겠고요. 이 노광규 시장이 그 22년 지선 앞두고 굉장히 녹취를 많이 이번 주에도 풀렸지만 예전에 풀렸던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요 당시가 이제 22년 시장 선거 앞두고 이제 정치적 그 당시 경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쟁자들이 오모 씨도 있고 무슨 모 씨도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 네. 뭐 그리고 어떤 성차별적인 언어. 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만나면 엄청 느끼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호감도가 없대요. 아주 느끼하고 잘생기고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느끼하니 안 보입니까?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변호사 사무실에 아들이 거기 다니는 것 같대요. 그리고 돈도 가끔 빌려주라고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가보면은 한번 자살해요. 그게 나도 웃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 그러면 청암대학교 뭐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변호사 앞으로 고발은 어찌나고 이제 공갈친 놈이 이잖아요 지금. 근데 황당하다 이거요. 에? 왜냐하면은 새끼를 얘기를 안 하든가 또는 돈 빌려주라고 해서 삥을 안 빨아가지고 무시를 했는데 아니 이가요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지금은 그것이 나이가 좀 먹어서 그렇지 저 남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선거에 써먹은 것도 아마 아랫도리 벌려본 여자예요. 그 여자. 네. 참, 네. 입이 아주 네. 걸다 못해서 정말.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높은 공직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기엔 너무 저급하고. 네, 노광규 그 후보의 그 의식을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의식에 저열함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그렇죠. 단면이네요. 언어는 의식을 담는 그릇이다. 뭐 이런 말도 그렇죠. 있는데, 저분은 뭐 시장이 되려는 욕심보다는 이제 본인의 의식을 정화해서 말하는 습관부터 좀 고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 것도 이제 22년 지선을 앞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대 후보, 경쟁이 되는 후보가 있었어요. 오하근 후보가 이제 민주당 출마자였어요. 22년 지선 당시에. 이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분은 근데 이제 컷오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컷오프가 됐나요? 아니면 결선에 올라가서 떨어졌나? 어쨌든 이번에 떨어졌죠.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소병철 씨라고 이제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상대 후보, 경쟁하고 있는 상대 후보를 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자기 캠프 사람들한테 마치 교육시키듯이 야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할 때 이렇게 말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 내용 어떻게 가르쳐주나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돈이 많으니까 그것이 장점은 장점이야. 아주 그냥 부부간에 팍팍 써가면서 한다대 그래갖고 걸리다 보니 벌써 7,000명이나 되고, 돈도 많은데 니 이미 한테 몰래 가갖고 한 10억 갖다 줘버리면은 줄 거 아니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줄 거마다 돈 받으면 감옥 갔다 온 거.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공직에 있으면서 돈 받아 처먹고 감옥을 몇 달씩 갔다 온 사람이 염치 좋게 뭔 정치한다고 저 날린 거. 순천시장은 님이 씨발 돈 안 먹은 놈은 후보도 안 되는가 봐. 이런 식으로 까불어야 돼. 네. 아유 참. 이게 정말. 법기술자답게 또 이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방 후보를 아주 지능적으로 그 네. 인신 공격하는 이제 요령을 저렇게 안내해주고 있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공개된 그 녹취록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앞에서 들었던 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청장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갑니다. 예. 그거를 구제해줬던 허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회장. 이제 이미 유명을 달리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권유로 자기가 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명한 남의 무당에게도 찾아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선거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의식에는 선거가 된다면 이런 무속에도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 네. 예, 그게 단면이 아닌가. 예,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야. 네. 내가 합장 조합장 때문에 남의 무당한테 내가 2번을 갔다 왔어. 못 들어. 못 들어. 네, 근데 야 이제 지금 얘기가 그렇게 우리가 좋게 지내고 그랬는데 사찰 내가 선거 때 삥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 그 변하다 이제 살아나가고. 근데 우리 서면 출신의 여자가 남해에서 무당을 하는데 상당히 용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데리고 온 거야, 시장실은. 그러더니 이 여자가 고춧가루에 살아서 좀 별로 안 좋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님 나는 교회 집사님 되겠어 했더니 그러지 말고 한번 자기도 꼭 가서 구설한다고. 그 비용을 얼마나 하는지 가서 500만 원만 들고 와라 그러더라고. 구설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놈은 50만 원짜리도 있으면 내가 돈은 줄 테니까 가라고. 자기가 봉투를 줘 나한테 이렇게 갖다 주라고. 갔더니 남해 갔더니 진짜 많이 어대 정치한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와. 그래갖고 나는 거기 점쟁이한테 하고 이런 거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정말 2번 전에 2번 더 떨어진 거야 내가. 떨어지고 붙는다고 했는데 떨어져버렸어? 아니야 이 여자가 좀 깔이 아니까 고소를 해야 되는데 국값을 떨어졌을 거 아니요. 예, 그러지. 이제 뭐 방생한데 한 번은 토끼를 10,000마리를 방생을 해야 돼서 나 속으로 걔가 토끼 10,000마리 어디 그냥 나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오다가 토끼 10,000마리 어디서 구해온다 내가 그래놓고 바로 그랬거든. 네, 이제 무속에 굉장히 의지하는 모습에다가 그 아까 앞서서 들려진 그 허모 조합장, 자기가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500만 원인가요? 그 전가스를 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 수수법에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분 노광규 시장이 지난 그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이 당선되기를 바랬던 이유가 있네요. 아주 정확하게 그 본인이 윤석열 부부하고 코드가 맞아요. 맞네요, 지금 보니 그죠? 무속. 네. 무속. 무속 좋아하고 뭐 또 대화가 잘 통했겠어요. 예. 토끼 10,000마리 얘기 듣는데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인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좋아하고. 이끌어냈다는 게 정말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경시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 동원하고 공무원들 그 아랫사람들 부리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 검사로서 또 이 전관 로비하는 거 모든 면에서 거의 순천의 윤석열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보실 녹취록은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말씀드린 그 허모 조합장 있잖아요. 네. 그 허모 조합장이 사이가 자기가 좋아지면서 잘 지내고 싶다 이러면서 선거 때마다 2-3천만 원씩은 도와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은 딱 우리 사무실 왔어. 시장은 나 사실은 시장 편이 아니고 적군이었다고 그래가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향 도사가 정말 제장 고축장부터 옛날에 끝에 있다고 다 했고 지금은 내가 원외 조합장인데 나 시장님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좋게 지냈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선거 때 그냥 몇백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선거 치를 때마다 그래도 2, 3천씩 도와줘. 네. 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 네. 같고요. 정말 결정적인 거는 최근에 다시 터졌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선거였잖아요. 사전선거를 딱 앞에 둔 시점에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김문수 의원이 이 순천의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여부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일이라서 양측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다 보도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의 처음 부분은 이제 김문수 기자회견 내용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이 오하근 측의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어요. 네. 일하던 사람이 K씨예요. 그 사람이 이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면서 선관위에 가서 노광규 캠프 측에서 300만 원씩 2번 자기에게 돈을 주면서 그 오하근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오하근 씨는 이미 뭐 이렇게 시장 결선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캠프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 같은 게 있잖아요. 명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후보들한테 명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명부로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편으로 만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좀 자기 노광규 편으로 하게 해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돈도 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300만 원씩 2번 정도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선관위 가서 자기가 그 돈 뭉치 있잖아요. 두 번째 받은 돈 뭉치. 돈 뭉치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 걸 직접 제출을 하고 증거도 제출을 했다. 네,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거들이 없어질 수 있으니 얼른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는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돈 뭉치, 녹취, 진술까지 나왔다. 전남경찰청과 순천선관위는 즉각 압수수색에 착수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순천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했던 민주시민의 도시 순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꽂힌 지방선거가 돈 뭉치와 금품 전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 선거 캠프의 조직적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 증거인 현금 다발과 공익제보자의 핵심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공익제보자 K씨는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조사실에서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K씨는 특정 캠프 핵심 인사로 지목된 J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1차 금품 전달은 순천시 내 모 주차장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새마을 금고 봉투에 담긴 현금 300만 원이 은밀히 건네졌다는 것입니다. 이 차 금품 전달은 석가탄신일 다음 날인 지난 5월 25일 관내 모 카페에서 만난 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현금 뭉치 300만 원이 추가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K씨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현금 다발과 관련 녹취록을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즉각 강제수사, 압수수색에 나서야 하고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경찰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정 캠프 핵심 인사로 지목된 J씨의 금품 전달 의혹을 즉각 조사, 수사하십시오.
현금 600만 원의 출처와 전달 목적을 밝히십시오. 명단 제공, 표 계산, 사람 동원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십시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순천 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과거 지금 보였던 녹취록은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때 그렇죠. 과거 일인데 이거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 며칠 전. 며칠 네.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전선거일 바로 전날 예, 28일 여기서 날. 지금 금품을 전달했다는 그 J 씨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순천 사업가 J 씨 그분하고 동일인인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죠. 사람이군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이제 금품 매수 시도를 이렇게 거절하고 이제 공익 제보했던 이분은 K 씨. 민주당 이제 네. 경선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가 됐던 이제 손모 후보하고 경쟁했던 네, 경쟁했던 오하근 후보 쪽을 그래서 일을 도왔던 했다라고. 선거운동원이죠. 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노학은 선거 조직을 이 노관규한테 좀 넘기면서 회유를 이쪽으로 모아달라는 거죠, 노관규 측으로. 네, 그런 조건으로 두 차례 걸쳐서 돈을 300만 써서라도 원, 300만 해달라는 원. 그런 예. 의미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우 심각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순천을 발칵 뒤집어놨어요. 네. 며칠 동안에.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거 지금 보신 기자회견의 내용이 이제 기사로 들어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요거 사실로 굉장히 큰데 이 공익 제보자인 줄 알았던 이 K 씨가 바로 다음날 입장을 또 바꿔요? 바꿔요. 아. 그래서 그 입장이 바뀐 거를 저도 취재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서서 들린 그 노광규 시장 후보의 육성 녹취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이 현금 살포 의혹 노광규 캠프 측에서 있었을 거라고 하는 더구나 선관위 측에서 3시간 반이나 조사를 받았다잖아요. 네. 그리고 물증을 또 제출했다라잖아요. 선관위 쪽에서 진술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네. 금품 매수 그렇죠. 김문수 의원이 기자회견한 내용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선관위에 지금 현금 뭉치를 직접 제출을 했다.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그 2차례에 걸쳐서 총 600만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디서 건넸는지까지 생생하게 폭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파장이 커진 상태인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노광규 지금 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전화 상대자가 바로 그 최측근 중에 하나인 언론 담당자 최종땡 씨. 그러니까 아까 건설사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캠프의 이야기, 노광규 시장 후보의 캠프의 이야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저 김문수 의원이 네,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네. 오늘 저희들 보도자료 냈는데요. 그 내용을 못 들으셨는가 보네요. 아, 그분이, 보도자료를 네, 내셨어요? 네, 그분이 회유로 인해서 예. 그렇게 어디 했다고 측에서 회유를 했다라는. 손원모 측에서 그렇게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아, 상대편 후보 측에서 회의를 네. 해서 뭐 그런 거짓으로 했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 기사 나온 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순천 독립신문이라고. 아, 순천 독립신문. 그쪽에서 노광규 측에서 돈을 줘서 했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음에 비례대표나 시장이 되면 시에 자리를 하나 해주겠다고 그분한테 그렇게 회의를 했나 봐요. 강요 회의를 했대요. 그분이 오늘 이제 언론에다가 예. 그렇게 이제 제보를 해서 네.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노광규 후보님의 목소리가 육성이 담긴 여러 건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예. 그 녹취록 속 목소리는 노광규 후보님 본인임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게 이제, 원본판이 짜집기 된, 왜곡된, 저희들 파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짜집기가 된 거로 보신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네, 원본 파일도 아니고.
그 중에 한 파일은 신천지 조직을 선거에 활용하려 했던 그런 내용도 있던데요. 근데 이것은 그 네. 당사자가 활용을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기 안에 있는 신천지 조직을 갖다가 일개 후보자 신분도 아닌 사람이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 내부에서 그 조직을 활용했다는 이야기겠죠.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짜집기 해서 나온 파일이지 않습니까? 짜집기 한 거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때 그 다른 녹취에서 보니까 그 현직 시장님이셨잖아요. 그 예.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그 동원했다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당시에 그때가 2021년도인지 알고 있어요. 이게 현직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 네. 관건 선거도 이미 그 분은 퇴직했던 분이죠. 선거 캠프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선거 캠프가 꾸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시장도 아니었고, 예. 시장도 아니었고, 네. 그 돈을 가져와서 다시 되돌려 보낸 사람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음성 녹취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네, 그만하시죠. 저희들 좀 많이 바쁜데. 네. 그래서 우선은 노광규 선거 캠프의 언론 담당자가 말한 그 순천 독립신문을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근데 이 앞서 가지고 지금 저 K 씨가 지금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 송관이에 가서 진술할 때는 이제 그 노광규 캠프로부터 이제 금품 그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저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네네. 기사로 확인을 할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데 저걸 보니까 꼭 심덕석 군수 쪽에 그 현재 언론인 김병현 있잖아요. 씨. 예. 그죠? 예,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국수본에 가서 이제 관계자 네. 만나서 얘기할 때는 네. 심덕석 군수 제가 아는 사람 건설업소에 소개시켜줘가지고 7천만 원 그렇죠. 주게 했다라고 다 얘기를 했다가 아주 이게 이제 구체적이었죠.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문이 커지고 나니까 슬그머니 말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 10몇 억이 좀 건네갔다라고 하는 14억.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의혹이. 이건 매우 그 기시감이 들어요.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선관위에 이제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순천시장, 노광규 시장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좀 공경에 처하게 된 거죠. 그렇죠. 큰 그리고 난 사건이죠. 뒤에 지금 이제 진술을 싹 바꾼 건데 말하자면 이제 선관위 가서 진술했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은 뭔가 노광규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노광규 시장을 아주 벼랑 끝까지 이제 몰고 갔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은 뭔가 스스로 선택이 아니고 뭔가의 모종의 딜을 좀 또 다른 네, 그런 의심케 의혹이 들죠. 예. 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서 지금 노광규 시장의 육성 녹취록을 보면 그의 표현대로 본인의 선거에 이롭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럼요. 이게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 어떻게 보면 터진 게 사전 선거 바로 전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뉴스 보도된 것처럼 이 지역이 지금 사전 선거율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게 터졌으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광규 측에서는 막으려고 애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캠프 측에서는 그것들이 다 원본이 아니라 짜깁기다 이렇게밖에는 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대응이 그것밖에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그 캠프에서 말한 그 순천 독립신문에 그 제보자 선관위에 가서 돈을 노광규 측 캠프에서 받았다 600만 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증언했던 K 씨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정말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광규는 언급한 적도 없다라며 전면 부정을 했고요. 본인이 자작극임을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도했던 고창의 김병현 기자의 그 사건이랑 너무 사실 흡사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상대편 후보인 그 민주당의 손은모라는 후보가 나와 있는데 손은모 측에서 노광규를 언급해달라, 고소장 써달라 이렇게 압박하고 본인을 회유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손은모 측에서 비례대표 이렇게 하면 비례대표나 시청자리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시청에 뭐 자리 하나 오타가 아니네요. 시청에 자리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면적으로 반대로 노광규 측이 아니라 손은모 측에서 준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두 측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팽배하고 진실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진실이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을 하나 저희가 획득을 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이 제보자 K 씨가 성관이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제 마을에 아는 지인, 이 지인이 이제 그 마을에 정모 목사예요, 목사님. 네, 농사를 짓는 목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정치와 무관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평소에도 이제 아는 관계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목사님에게 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관이가 3시간 반 동안 강도 높게 저기를 하고 와서 이 사람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아예 그 경찰에 이제 반부패 수사대에 가서 아예 이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합시다. 그래서 제대로 빠르게 수사해서 이들이 증거 인멸하기 전에 압색도 실수하고 할 수 있게끔 빨리 행동을 합시다라고 해서 그 경찰서에 이 K씨 제보자와 같이 경찰서에 동석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 K씨가 그 경찰 앞에서 수사받는 과정을 지켜본 분이에요. 그래서 K씨가 이 경찰 앞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떤 내용을 말했고 증거로 뭐를 틀려줬는지를 다 같이 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치 쪽에도 이제 지금 어느 후보 측에서도 이렇게 접선이 된 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게 이 제보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보자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을 때 같이 동석했던 이 정모 목사님도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진실의 향방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모 목사님, 경찰서에 동석을 했던 제보자와 그 목사님의 내용, 목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은모 후보한테 상당한 많은 그 돈을 금전적으로 이 정도 터뜨려주면 한 20억, 잘하면 100억도 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지금 목적이 돈이냐, 아니면 당신이 진짜 그 제보를 하려는 거냐. 순천의 민주주의를 이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당신이 한 거라면 하고, 돈이면 그만두라고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 선관위 가서 그거 제보까지 싹 하고, 이제 그날 제보한 날 바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3시간 반 동안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도 어지럽고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 지인으로서 좀 지켜보고 내용도 좀 듣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진술한 내용을 다 알고 있죠. 내가 볼 때는 조우한테는 그런 돈이 개인 돈이 없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그 확신하고 받았다, 생각하고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을 2번 받았어요. 300만 원을 주차장에서 받고. 주차장에서 받고, 그 다음에 한나는 집 옆에 그 카페라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한 거죠. 포켓에다 넣어주더라.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진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좋다. 그리고 넘겨줬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이건 이 정도면은 이제 확실한 거다. 나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찰 조사 꾸밀 때 그 전에도 살짝 비쳤던 얘기를 경찰서 조사 꾸밀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노광규 후보 캠프에서 줬다는 것을 확신하냐, 그 증거가 있냐, 그리고 물으니까, 그거는 노광규 후보도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서 함부로 그걸 안 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이 조우익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돈을 300만 원 2번째 건네주고 난 2시간 후에 노광규 후보에게서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K씨가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듣고 전화로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경찰에게 틀어줬어요. 그리고 선대본부에는 자기가 그거를 선거위원회, 선관위에는 그거를 녹음본을 그대로 거기다가 제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 녹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노광규 그 녹음 내용은 노광규 씨가 전화로 해갖고, 이제 자기 돈을 먹은 사람이니까 좀 쉽게 대하더라고요. 우리, 성주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강구가 대장이죠.
뭐 이러면서 이거 내용을 묻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오행은 어쩌소 뭐 시의원은 어쩌소 그러니까 뭐 시의원은 누가 될 것 같고 누구는 좀 낫고 이제 이게 시의원 또 무소속 그 누구를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될 것 같고 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선거판 돌아간 얘기를 서로 근데 했는데 그것을 경찰에도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뭘 물었냐면 선관위에 한 것하고 동일하게 진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토시하나 다름없이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노광규 측에서 이 K 씨한테 바란 거는 K 씨가 관리하던 그 임명 그런 게 필요한 거야? 아니면 직접적으로 본인 이제 임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말하자면은 표가 이쪽으로 오게 해주라는 뜻으로 돈을 줬겠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는 조우 씨가 그 노광규 성격 캠프에서 그 돈을 가져왔다고 나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서 그래서 한 번 돈 3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며칠 있다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돈 이까짓 거 뭐 이놈 갖다가 여기저기 몇 군데 줘불고 나니까 돈이 그 떨어졌다. 예? 그러면서 뭐 이까짓 걸로 해라 그런다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판을 키우려고 지가 이제 그 금액이 너무 적으면 아무 일도 안 될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우가 내가 그러면 거기 가서 예? 한 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말해갖고 돈을 바로 그러니까 그날이 아마 석가모니 탄신일 그 다음 날인가에 카페. 그 돈을 가지고 왔더라 카페로. 그래갖고 주더라. 그래서 나는 쓰지 않고 제보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돈 이거 지금 뭉치도 보험 든 그러면 거잖아요. 제출했다고 써 있던데 돈 뭉치도 예? 제출했어요? 예? 두 번째 받은 돈 뭉치도 제출을 한 거예요? 네. 이 정모 목사님의 증언이 굉장히 진실을 구체적이고. 사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그리고 되는 것 같아요. 경찰에 이제 직접 동석을 해서 진술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광규 그 순천시장이 두 번째 300만 원이 전달되고 난 뒤에는 직접 전화가 왔었다고 했고 그걸 이제 녹취를 해서 그걸 지금 경찰에 가서 아마 녹취를 푼 모양이죠. 우선 선관위를 먼저 갔잖아요. 그 제보자 K 씨가 선관위에는 그 녹음 파일을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간 그 경찰서에서는 없으니까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노광규가 이렇게 말했다. 승주에선 자네 K 씨가 대장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녹음 내용을 들려줬다는 얘기죠. 예, 저게 사실은 이제 녹음이 사실 공개가 되면 이제 그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좀 명확해질 텐데. 그렇죠. 지금 선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은 이제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걸 공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노광규 순천시장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일단 선거 기간만 버티면 그래서 당선이 되면 그 뒤에 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재판을 받더라도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버틴다. 그러면 본전 다 뽑을 수 있다. 2년의 시간이면. 그래서 중요한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선거 때까지만 버티자. 이런 정도가 되면 경찰에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제출받은 이 녹취 이걸 사실상 이건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 유무를. 그러니까 이건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중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 파장이 지금 큰 그렇죠. 거거든요. 아까 녹취록은 말씀드린 대로 22년 당시 거라고 이미 이제 과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사람이 4년 만에 바뀌지는 물론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지금 이번 선거를 앞에 두고 터진 일이라서 진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같이 그 경찰서에 동석했던 그 정모 목사님의 증언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정모 목사님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 통화를 했어요. 이 사태가 어떻게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제보자 선관위에 가서 이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 K 씨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노광규 캠프 측에서 300만 원씩 두 번이 들어왔다 회유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오하근 캠프 쪽이 민주당 쪽 그 선거인들일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거인들이 이 선거를 앞둔 농가규 측에서는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짐작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공을 들인 거죠.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 K 씨가 이 정모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손은모 측에다가 이거를 얘기를 하겠다. 그럼 손은모 측에서 이걸 덥석 물을 거고 아마 내가 원하는 돈 몇십억이든 아니면 시장이 되고 나서 자리를 하나 주지 않겠냐. 이걸 거래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은모 측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뭐 동네니까 연결해서 손은모 씨한테 이 동네에 오라 그랬대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손은모 후보를 처음 봤대요. 그 동네 카페에서 셋이 만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이 K 씨가 손은모 측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K 씨도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뭐 제보자가 정의로운 제보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 그러니까 손은모 측이 이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제시하는 금액이나 그 자리를 약속을 안 해줬답니다. 아하. 네, 손은모 측에서 손은모 후보가 자기는 그런 역량이 없다. 그런 돈도 없고 재량이 없다 하고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나니까 이 공익제보자는 아니고 이 제보자 K 씨가 좀 표현이 조금 저기한데 뭘 줘도 덥석 물지도 못하네. 에이, 나 이거 간도 버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사투리 써가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듣고서는 이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바르게 가는 게 낫겠다, 누가 되더라도 싶어서 이 사람을 이제 설득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가서 제대로 진실을 이 지역사회에서 정의롭게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분이 좀 마음이 설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성관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이 3시간 반 하면 정말 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래서 아예 더 늦기 전에 그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이건 뭐 솔직히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뭐 전화를 녹음을 서로 쌍방이 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압색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바로 경찰서 반부패 수사대도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 바뀌기 전에. 대신 3시간 반을 했으니까 경찰서 가서는 몇 분 안에 좀 빨리 끝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터지고 기자회견하고 이 K씨가 결국은 자기 순수하지 못했던 의도가 나온 거죠. 노광규 캠프한테 싹 넘어간 거예요.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제 후유증하고도 겹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손은모 후보하고 이제 오하근 후보가 그 결선 투표를 해서 결국 손은모 후보가 이제 이겼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손은모 후보가 이제 모 사업가 J 씨로부터 이제 그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하근 후보 쪽에서 폭로를 했고, 그 폭로 과정에도 아마 이 K 씨가 관여가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오하근 후보 쪽에서는 그 손은모 후보 이 경선에서 승리한 손은모 후보를 이제 공천을 이제 취소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던. 그러면서 이제 오하근 후보하고 사실은 손은모 후보는 굉장히 거기서 이제 앙금이 많이 생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하근 후보 쪽에 몸을 담고 있던 이 K 씨가 예,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손은모 후보는 같은 민주당 후보긴 하지만 굉장히 앙금이 많이 생겼고 그걸 잘 알고 있었던 또 노광규 후보 쪽, 노광규 순천시장 쪽에서는 거꾸로 예, 이 오하근 후보 쪽에 있는 조직을 좀 넘겨받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용하고 싶었겠죠. 예, 충분히 그래서 그 K 씨를 이제 금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동기가 사실은 좀 충분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K 씨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이 선거 때마다 하는 이 선거 브로커로 보여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딜을 치려고 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리고 손은모 후보는 이제 이 딜, 안 넘어간 거죠, 사실은. 실제로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이 정모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줬잖아요. 이 K 씨가 원하는 대로 손은모 측을 불렀잖아요. 그랬는데 자긴 돈이 없다. 만났을 때 3명의 커피값도 내는데 눈치를 보길래 목사님이 냈나 뭐 그랬대요. 그 정도로 그래요. 돈이 없대요. 지금. 그렇구나. 예.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어떻게 돈이 계속 지금 있습니까? 이 녹취 파일을 제공을 받은 그 성관이나 경찰은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긴 알고 있죠. 한데요. 알 수 있죠. 충분히. 예, 의지만 그런데 있으면.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제보자 K 씨가
어찌된 사정인지 입장을 자작극이라 그러면서 확 바꿨잖아요. 네. 이 돈 뭉치는 노광규 캠프 측이랑 무관하고 손은무 측에서 자기를 압박 회유했다. 이 손은무 측이라는 게 바로 이 정모 목사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정모 목사님은 어디 쪽에 캠프 쪽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짓는 목사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예, 뭐 환경운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신 것도 같고. 근데 이제 이 K 씨는 늘상 뭐 녹음 녹취가 습관이 된 사람인지 뭔가 녹음 녹취가 있었겠죠. 이 정모 목사님을 손은모 측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회유해서 노광규 측으로 거짓 진술하게 됐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네. 거꾸로 자작극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정모 목사님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터지고 정모 목사님이 그 K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건네줬다는 조모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사라졌대요. 연락이 안 사라졌고. 된대요. 지금 둘 다 사라졌대요. 저기하고 비슷하네요. 그 우리 저 김관영 그 지사 그 CCTV 동영상 네. 공개했었던 음식점 사장 그리고 네. 그 음식점 사장을 그 사전에 좀 이렇게 좀 접촉을 시도했었다는 그 호텔 대표. 지금 뭐 제가 가봤지만 네. 다 지금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거든요. 예. 며칠만 가서 어디 있으라 했겠죠. 뭐. 연락도 안 되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 둘이 지금 네. 돈을 건네준 조모 씨나 제보인 K 씨나 그래가지고 이 동석자였던 그 정모 목사님이 이 제보자 K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K 씨의 성이 강 씨예요. 농협중앙회 뭐 이사자 일 맡고 계신가 봐요. 강 이사님 결국 이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료와 사건 제보하면 먹고 살게 해달라 돈 100억이라도 내놓으라 하셨으니까 순천시를 위해 대대적인 금권 선거가 이루어진 사건을 제보하겠다며 그중 70%는 돈 받았다며 준 조지표와 조모 씨 등에 관한 제보 등 성관이의 돈 가져다 주기 위해 자기 주기 전에 나에게 두 다발 돈 흔들며 이 돈 받았다 하던 것 다 자작극이었나요? 차용땡 씨 아시죠? 네, 차용땡 씨를 통해서 작업 중이다. 조모 시기도 내가 다 조종했다 하던 말, 노광규 잡으려고 내가 기획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다 제게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믿었습니다. 순천의 정의와 바른 미래를 위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러나 이젠 알았습니다. 순천 독양 반부패실에서 진술하다가 제가 조 모 씨에게 두 번째 돈 받고 2시간 후에 노광규가 직접 전화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틀어준 녹음. 이런 식으로 기다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순천시에서 녹음을 좀 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순천 경찰서는 들었다니까요. 들은 거고 성관위에 제출을 했고 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 저 K 씨를 이제 그 실제로 매수를 했는지 부분들은 경찰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K 씨는 또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참. 네. 그래서 이건 K 씨가 진실을 말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관위와 경찰 측에서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 저는 노광규 시장의 이제 각종 악행과 비행들을 지금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거의 쏟아지고 있는데 네, 쏟아지고 이런 있어요. 상황에서도 순천시가 제대로 이런 심판을 하지 못한다면 순천 시민들은 이 거짓과 그리고 신천지 조직 등에 사실은 이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순천 시민의 대각성이 사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